what's the thinking after that? 손흥민을 당장 교체하라고 항의하던 토트넘 선수들. 하지만 3분 후 그들은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어있는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뉴캐슬전이 끝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여전히 손흥민의 부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이번 시즌 보여준 최악의 경기력이었다며 평점 3점을 부여하는 등 이례적으로 혹평하는 한편, 치열한 사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토트넘의 상황상 팀이 흔들릴 때 캡틴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고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으나 완패를 당한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단이 필요하다고까지 주장할 정도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대패에 앞서 이번 뉴캐슬전 기록은 여러모로 기괴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골점유율만 놓고 본다면 73대 27로 분명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슈팅 개수에서 11대 18로 밀리더니 유효 슈팅조차 2대5로 2배가 넘는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인데요. 특히 토트넘의 수비력이 약하다는 평가는 종종 있어왔지만 뉴캐슬의 역습에 지나치리만큼 취약점을 보였고 전반 30분과 후반 6분에 터진 이삭의 득점 과정에서 기점이 손흥민이었다는 건 아쉬운 부분이었으나 득점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을 만한 위험지역 또한 아니었기에 토트넘 패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오기 전 당연하게도 일방적인 비난의 대상은 당장 실책의 기점이 됐던 손흥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약 58분 정도를 소화한 손흥민은 볼터치 28회와 슈팅 0회 등 공격적인 부분에서 최악이었던 것도 모자라 턴오버를 무려 7회나 허용하며 토트넘의 수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덧붙여 토트넘이 완패를 당한 5가지 이유를 설명하며 최근 몇 경기 동안 손흥민에게는 운이 좋지 않았다. 그는 웨스트햄전과 노팅엄전에서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그는 최전방 스트라이커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나 다시 좌측면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등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도 이에 동조해 손흥민에게 평점 4점을 부여하면서도 토트넘의 공격 라인을 이끌었지만 공을 아예 만지지도 못했다는 등 도넘은 비난을 날리기도 했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 그전까지 잘나가던 토트넘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됐는지 진실이 밝혀지자 손흥민에게 최저평점을 매겼던 영국 매체들은 기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겨우 손흥민이 교체되기 전까지의 경기만 보고 너무 섣부른 결론을 내버린 것인데요. 경기로 돌아가 보면 전반전 당시 손흥민의 컨디션이 불안정해 보였던 건 사실이긴 했습니다. 축구 선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볼터치는 간결하지 못했으며 최전방에서 패스를 받고 슈팅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도 탈압박에 능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볼을 빼앗긴다거나 하는 장면들은 토트넘 팬들의 입장에서 아찔함을 느끼기에 충분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캡틴을 믿고 따라줘야 할 토트넘 선수들에게서 선을 넘는 행위들이 포착됩니다. 전반 12분경 손흥민에게 패스를 줘야 할 티모 베르너가 혼자 템포를 다 죽이고 슈팅 각도가 사라진 상태에서 고의로 손흥민의 왼쪽 다리를 맞추고 쓰러뜨린 뒤 화를 낸다거나 볼터치 외에 이렇다 할 활약 자체가 전무했던 메디슨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눈치를 주며 손흥민을 교체해달라는 식의 제스처를 취하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부담감을 잔뜩 짊어지고 있던 손흥민은 결국 조기 교체를 받아들이고 일찌감치 경기장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진짜 문제의 시작은 이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손흥민이 사라지자마자 가장 큰 변화가 느껴졌던 곳은 다름 아닌 뉴캐슬의 수비 진영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날 뉴캐슬은 손흥민의 슈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파이브백을 가동하면서도 그가 공을 잡지 못하도록 조기에 압박하는 전략을 사용했는데요. 이는 그만큼 손흥민이 공을 잡게 되면 기대 득점 값이 오른다는 점을 염두한 것인데 그런 그가 사라져버리니 뉴캐슬의 입장으로선 더 이상 페널티 박스 안에서만 머물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들은 결국 수비 라인을 중앙선 위까지 최대한 끌어올리며 동시에 토트넘 선수들을 반코트 안에 몰아넣고 집단 구타를 시작하는데요. 교체로 출전한 클루셉스키는 실제로 단 한 번도 페널티 박스 근처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안 그래도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던 메디슨은 존재감 자체가 완전히 지워져 버리게 됩니다. 결국 조바심이 난 토트넘에서 첫 번째 치명적인 실책을 저지른 건 호이비에르였습니다. 정확히 손흥민이 교체된 시점에 출전한 그는 단 20분 만에 5번의 턴오버를 기록하더니 경기 종료 직전에는 침투하는 선수를 향해 로빙 패스를 시도하던 과정에서 믿기 힘든 장면을 연출하는데요. 분명 클루셉스키를 보고 전달했던 패스인 줄 알았는데 공이 향했던 곳은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고 너무도 황당한 정확도의 해설자들은 이건 아까운 패스 따위가 아니고 심지어 슈팅인지 헷갈릴 정도다.
패스 파워가 너무 강력하여 골라인을 벗어난 걸 보면 분명 토트넘의 힘을 완벽히 빼는 패스였다. 경기를 중계하던 다른 해설진은 이를 두고 경기 포기킥이라는 멘트를 썼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자세히 보면 호이비에르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으니 뉴캐슬의 압박 강도가 워낙 거세 공을 최대한 멀리 보내지 않으면 거의 확정적으로 추가 실점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 포기킥이나 스루패스 같은 게 아니라 걷어내기였던 셈이었는데 한편 그 시각 손흥민의 교체를 강력히 주장했던 티모 베르너나 메디슨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분명 손흥민이 교체 아웃되기 전까진 적어도 드리블이나 패스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간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1초만 공을 잡아도 3명 이상의 강력한 압박 수비가 들어왔으며 아예 페널티 박스 안에 진입조차 못한 티모 베르너는 사실상 수비수로 전락하고 맙니다. 충격적인 건 메디슨과 티모 베르너의 턴오버 횟수가 3배 이상 폭증했고 이것이 토트넘 수비진의 부담으로 작용해 4번째 실점의 원인이 됐다는 것인데요. 굳이 내주지 않아도 될 역습에 자책한 메디슨은 경기장에 주저앉아 버렸고 심지어 이후 코너킥을 찰 때마다 뉴캐슬과 토트넘 관중들은 욕설 섞인 합창으로 그를 조롱하고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멘탈이 나가버린 메디슨을 후반 81분 교체했고 더 이상 토트넘에선 의미 있는 공격 장면이 나오지 못했죠. 이에 풋볼 런던 측은 후반전 메디슨의 형편없는 볼간수는 우습기 짝이 없었고 토트넘 팬들의 원성이 비난과 욕설로 변해버리자 이는 선수 한 명으로서 견디기 힘든 모욕이었다. 참고로 지난 시즌 메디슨이 레스터시티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할 당시 뉴캐슬도 행선지 중 하나였지만 최종 협상을 얻고 손흥민과 함께 뛰는 선택을 내린 적이 있다. 이에 화가 난 뉴캐슬 팬들의 개인적인 감정도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실력으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등 마치 욕먹어도 싸다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분명 최악의 부진을 보인 손흥민을 원하는 대로 교체해줬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에 대해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2인분 이상 활약하며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던 손흥민에 대해 최근 토트넘 선수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었다. 토트넘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려면 그들은 먼저 캡틴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손흥민이 교체 아웃되자 뉴캐슬은 곧바로 뒷공간을 열어주면서까지 수비 라인을 바짝 끌어올렸고 이것이 결국 4번째 실점의 빌미가 됐다. 이제 토트넘 선수들은 손흥민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전술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를 제외해달라고 하지 못할 것이라는 등 애초에 손흥민 없는 토트넘의 실체를 직접 느껴보도록 하기 위해 조기 교체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차피 진 경기, 남은 7경기에서의 승리를 위해 선수들에게 교훈을 주겠다는 큰 그림을 그렸던 것. 참고로 이는 메디슨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에게 뉴캐슬전 임무를 부여할 때 중앙선 아래로 자주 내려오도록 지시했다. 처음에는 자기 진영으로 불러들여 패스 옵션을 늘리려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는 뉴캐슬의 폭발적인 공격력을 잠재우려는 일종의 수비적인 선택이었다.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등지는 플레이를 보인 건 과거부터 종종 있었으나 특히 올 시즌부터 대폭 늘어났는데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그런 그의 플레이를 홀드업 스트라이커라고 조롱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대패를 통해 깨달았다며 손흥민은 토트넘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대체 불가형 공격수라 인정했습니다. 티모 베르너 역시 손흥민은 전형적인 9번 골잡이가 아니다. 공중볼이나 몸싸움 대신 공간 침투 및 골 결정력이 위협적이고 특히 왼발과 오른발 모두 자유롭게 사용하여 슈팅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는 상대팀이 수비 라인을 뒤로 무르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했다. 만약 토트넘에 손흥민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상대를 만나든 일방적으로 반코트에서 얻어맞는 경기가 빈번히 나왔을 것이라는 등 손흥민을 교체해달라는 요청에 깊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